직장 내 정치 문제로 좌천당해 멀리 출장을 가게 된 지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의문의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막습니다. 몰랐잖아요. 어눌한 영어로 변명을 하는 찰리와 그의 엄마. 우리 엄마가 멘탈 프로블럼이 좀 있어요. 조심히 가세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또 봐요. 찰리는 미안하다 사과한 후 떠나는데 묘한 시선으로 엘리베이터를 다시 바라봅니다. 뭘 봐? 뭐 신경 꺼. 이윽고 집에 도착한 지연은 출장 가기 위한 짐을 싸기 시작하고, 그런 지연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 이 동네엔 빌런들만 모여 사는지 아주 징하게 쳐다봅니다. 이어서 지연은 남자친구에게 출장 소식을 이야기하며 집을 나서는데 문제 만나서 그녀의 뒤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장미 맨션입니다. 1화부터 6화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바닷길을 따라 열심히 조깅을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 진아.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진아는 호텔 계약직으로 일하며 여기다가 성함하고 인적사항 갑질도 당하고 내가 공작 선인장 꼽힌 걸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우스워? 능구렁이 같은 언변과 약간의 거짓말로 고객님 이렇게 위기도 하시면 넘기고 어떨까요? 그리고 기분 푸시는 데는 한참 부족하지만 저희 조향사님 작품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그 준비해봐요.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기분 내봐야지. 위에서 시키면 수영장 청소까지 하고 기분 풀어. 저 여자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도찐 개찐이니까. 언니 생일 선물까지 챙겨주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죠. 동생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요? 땡큐. 네. 뭐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며 사건은 시작됩니다. 야 너 어디야? 보안으로 전화 안 받아? 언니한테 좀 가봐. 왜?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하루도 전화 안 된 적이 없었는데 문자도 안 읽어. 아 언니가 무슨 애야? 남자친구가 있는 거지. 뭐? 아 싫어. 왜 싫어? 아 외차를 어떻게 내? 일이 언니보다 중요하니? 아 그게 그럼 아빠가 가봐. 내가 갈 수 있으면 너한테 가라고 했겠니? 아니 못 간다고. 여보세요? 아빠. 아빠. 언니만 생각하는 아빠에게 짜증은 났지만 진아의 톡을 읽지 않는 지연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결국 직장 상사들의 눈총을 받으며 월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자리 비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진아. 걱정되는 마음에 언니의 SNS를 확인하는데 파펜시스로부터 익명의 채팅이 걸려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진아. 진아는 왜 집으로 향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어쨌든 진아는 집에 도착하게 되고, 오랜만에 도착한 서울집. 뭔가 스산한 분위기와 함께 어김없이 빌런이 등장합니다. 진아의 모습을 촬영 중인 여자. 그리고 연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멘탈 프로블럼이 심해 보이는 아주머니. 슈퍼 아줌마 아니세요? 비 오는데 여기서 뭐요? 캠핑카에서 황도 먹방을 하며 진아를 쳐다보는 남자.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빌런이 많아? 집에 도착한 진아를 감시하는 시선까지.
왜 진아가 오기 싫어했는지 알 것도 같지만 이 사실들을 모르는 진아는 한가로이 TV를 보려 하는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피? 진아는 꺼림칙한 기분에 의문의 핏자국을 따라가 보는데 그렇게 따라간 베란다엔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죠. 심지어 그 마네킹은 진아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집에 도어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빠였죠. 야, 너 거기서 뭐해? 아니 못 온다며. 일이 손이 잡히겠냐? 아니 언니는 없고 저기 있었어. 언니가 저렇게 해놨을 리는 없잖아. 왜 너랑 옷이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의문이야. 진아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오죠.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부녀회장 숙자. 809 아버님 와 계셨구나. 안 나왔다니. 무슨 약속 있어요? 아유 별건 아니고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잠깐만요. 숙자는 아버지를 보곤 당황하며 도망가는데 못 지나게 한다. 말해봐요. 무슨 약속? 이상한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맞선 때문에 오늘 맞선? 맞선 보기로 했어요. 맞선? 찰리하고 오늘 맞선을 보기로 해서. 찰리? 언니는 남자친구도 있고 성격상 맞선 같은 걸 볼 리도 없는데 부녀회장은 이상한 말을 하죠. 이거 봐요. 잠깐. 이거 봐. 맞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둘은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 전 CCTV를 발견하고 아빠. 경비실에 확인 요청을 하는데 저 알죠? 봅시다. 규정선 안 됩니다. 주민인데 무슨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됩니다. 부녀의 승인 받아오세요. 유난히 두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는 경비. 왜 저러는 걸까요? 그때 두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경비. 그리고 경찰서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며 어딘가에 보고를 하는 한 여자. 진짜 이 동네 못 살겠다. 지금 막 아파트 떴어.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었죠. 곧이어 경찰서에 도착한 진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 네. 참 형사 민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아니 제 계정에 올린 건데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하고 똑같죠? 사진만 봐서는 단순 스토킹일 가능성이 커요. 심증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증거될 만한 사진 다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녀의 눈에 밟히는 관내 우범자 동향 서류. 조동빌딩입니다. 인마이 포켓 해오죠. 넌 내 거야. 나야. 뭐야? 아, 장마고 지랄고 그냥 기다려 그래. 진아의 아버지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진아만 혼자 두고 현장으로 떠납니다. 대단합니다.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한 통화 내용이 들리죠. 숙자. 아니 그 구라를 풀어도 좀 그럴듯한 구라를 풀어야지. 선이 뭐야? 맞선 찰리가 선을 어떻게 보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 유학도 다녀왔어요. 찰리. 미국 이름이잖아요. 진아는 바로 찰리를 따라갑니다. 마트 사장으로 보이는 찰리. 아이 존나 섹시하다고. 그때 잠깐만.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찰리의 엄마 덕에 찰리는 정신이 없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진아는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수십 대의 CCTV와 총기류가 보였죠. 그때 CCTV로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서 진아는 서둘러 나가고 뉴페이스? 우리 아파트먼? 신경 끄세요. 우리 딜리버리도 해줘요. 예쁘니까.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관내 우범자 동향을 살펴보고 성폭행범이 이렇게 나오나? 수많은 성폭행 전과자들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살인? 살인자. 음. 110동 603호. 그때 깜짝이야, 작은 거왜 내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행히 남동생이었습니다. 뭐야, 너 기숙학원에 있다며? 아니, 기숙학원에 있지. 나 옷가지러 왔어. 하루에 몇 번. 이어서 남동생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데 근데 난 누군지 직감이 빡 온다. 직감이 온다. 누구? 위층 여자 완전 미쳤다니까. 위층 여자를 언제 의심하는 알았지? 동생. 어쨌든 큰 누나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적 있었거든. 근데 그 새벽에 칼을 들고 왔어, 칼을. 얼마 전 뭔가에 홀린 눈으로 초인종을 눌러대는 윗집 여자. 정말 칼을 들고 와서 큰 누나를 찌르려 했었죠. 이 아파트엔 도대체 빌런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아니 칼 들고 설치는 여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냐고. 야밤에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봐, 내 직감이 딱 맞네. 큰 누나 여행 가방 없네. 여행 갔구만. 큰 누나의 여행 가방이 없어진 걸 보곤 로밍 안 하고 여행 간 거라며 진아를 안심시키는 동생. 아, 말했잖아. 윗집에 미친 여자가 산다고. 아, 층간소음 장난 아니라니까 정말. 응. 곧 시작할 시간이네. 나도 가야 될 시간이고. 나 간다. 진아는 동생에게 같이 있어달라 하지만 그럴 거면 공부해야 한다며 떠나는 동생. 그리고 곧이어 층간소음. 미친 층간소음이 시작되죠. 같은 시각 밖에선 아, 지금 가고 있어. 비 엄청 와. 진아를 도찰하던 여자가 알았어. 동생까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 여자?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진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야 그거 숨겨 빨리.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죠. 이거 몇 방울은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네? 그 언니 핸드폰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실종 사건의 크리티컬 아워인가? 그게 72시간이라면서요. 빨리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아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죠. 그리고 그 시각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지연의 여행 가방. 진아가 언니의 행방을 찾아서 직접 나서는데 경비는 진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후 부녀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죠. 그래. 법이 그러면 나도 찾아보자. 우범자 리스트 속 살인범의 집을 찾아가는 진아. 하지만 그 집은 이미 개판이 돼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아는 집 안을 들여다보려 하는데 그때 놀랐어? 등장하는 부녀회장. 미안. 이어서 부녀회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생각해보니까 그 미친놈이 809호를 만난 적이 있었네? 언니랑요? 그 쓰레기 모아서 고양이 주려고 그러죠? 일전에 길고양이 문제로 다투는 걸 봤던 부녀회장. 한 번만 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809호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근데 그놈이 809호가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고 있더라고. 집에는 보통 언제 들어올까요? 걔 거의 캠핑카에 살아. 하긴 사람들이 저 난리인데 여기서 살고 싶겠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캠핑카를 조사하려는 진아. 603호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미친 행동력으로 열쇠업자를 불러 아저씨, 빨리 좀요. 아유 붙이지 마요. 캠핑카로 들어오는 진아. 그곳에서 그녀를 반기는 건 뭐 냄새야 진짜. 끔찍한 악취와 언니에게 선물했던 속옷을 웬 속옷이냐? 촉감 좋네. 곰돌이가 입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요?
호텔 VIP에게만 제공되는 한정판 속옷이었기에 우연히 같은 속옷이었다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었고 증거를 남기기 시작하는 진아. 그 순간 603호는 어느새 캠핑카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추워. 씨. 603호는 차에 타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분명 닫았던 뒷문이 열려 있다는 것. 좋됐다. 심었다. 여보세요? 다행히 차 빼달라는 전화였고 603호가 나간 사이 진아는 무사히 빠져나오죠. 진아는 곧장 형사 민수에게 만나자 하는데 약속 장소로 향하는 진아를 감시하고 있는 감시빌런. 아, 먹고 살기 존나게 힘드네. 저 언니.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혹시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아는 민수에게 캠핑카에서 찍은 증거를 보여주고 이거 이우혁이란 사람 차 안에 있었던 언니 속옷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언니 거라고 단정 짓기. 아니요, 이거 제가 근무하는 호텔 VIP 고객 사은품이에요. 단품으로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이우혁 캠핑카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네. 문이 열려 있길래. 그거 불법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결국 캠핑카로 함께 향하는 두 사람. 이우혁 씨, 용마사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경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우혁은 도주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시작된 추격전. 이상한 새끼야! 이 새끼가 육상부 출신이었던 진아는 이우혁을 손쉽게 따라잡았지만 형사는 다리가 다쳐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죠. 진아는 겁도 없이 끝까지 이우혁을 따라갔고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아 씨 폭행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시켜 놓고 납치 사건 조사해 보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5905? 저 지연이 차 아니야? 실종된 지연의 차를 발견한 아빠. 야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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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였습니다. 지나구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보였으나 야 그놈 이름이 뭐라고? 이우혁. 살인 전과도 있다고? 신혼부부를 죽였대. 왜 죽였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대. 미친 새끼. 맞아. 그 사람 무슨 정신장애가 있다고 들었어. 어떻게 죽였대? 많이 잔인했나 봐. 정보가 모일수록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야 우리 지연이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갔죠. 아직 몰라. 언니 괜찮을 거야. 한편 경찰서에선 이 여자 알죠?
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싸웠다면서. 대답하기 싫어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혁에게서 대답을 듣기 위해 자극하는 경찰. 너 지금부터 똑바로 말 안 하면 사람 치고 안 한다. 이 여자 어떻게 했어? 너 개무시해서 화났냐? 너 막 사람 무시하면 막 찌른다며.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여자 어딨어? 어? 이 여자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 대답 안 해? 그러자 이유혁은 과거 조사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야! 법원에서 왜 심신미약이 인정됐겠습니까? 이렇게 이유혁 씨는 주의를 요하는 환자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발작 증세를 보일 경우 약을 먹였는데 약도 먹이지 않고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거리를 원천 봉쇄하고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취조라니요. 누구야? 이유혁이 후견 변호사래. 저희도 변호사 선임사 묻고 취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아니 우리도 형사인데 무고한 시민한테 폭행을 휘두르는 걸 보고. 무고하지 않던데요. 뭐요? 진술서 보니까 피해자가 송진환 씨로 돼 있던데. 근데요, 문제 있습니까? 차에 무단 침입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기로서니 폭행이라뇨. 열쇠업자의 진술로 인해 진아가 한 일이 모두 들통났죠. 열쇠업자한테 따달라고 했어요? 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요? 증거 나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증거요? 언니 속옷이 나왔잖아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 혈액 없어요. 진아 씨가 들어가서 두고 나온 거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럼 피는요? 우리 집 베란다에 떨어진 피는요? 그거 고양이 피랍니다. 아, 그래서 그냥 풀어줄 거예요? 지금 이우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우혁 변호사 진아 씨 고소하겠대요. 변호사가 진아를 불법 침입으로 고소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우혁과 합의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기 먹었어 임마 서로 복귀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뭘 야려. 누가 봐도 제일 의심스러운 우혁을 풀어주게 되자 형사는 오기가 발동하고 우리 솔직하게 한 번만 얘기해보자. 경찰서도 아니잖아. 그러자 우혁이 뭔가 말하려 하죠. 어? 뭐라고? 꼴보기 싫었어. 그래, 꼴 보기 싫지. 고양이가 뭐라고 쥐가 밥을 주라 말아야. 그래서 죽였어? 아니, 늘 봤어. 누구? 지현 씨를? 끌고 왔어. 어디로? 우혁이 결정적인 단서를 얘기하려 하자 형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우혁 씨 고생 많았습니다. 결국 우혁은 풀려나게 되는데 우혁 씨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아의 아빠. 그리고 다음 날 찰리의 엄마가 아파트를 서성이고 있었고 찰리! 이 집 저 집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니 찰리! 찰리!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들어간 빈집엔 누군가가 갇혀 있었죠. 지연?
나 좀 꺼내줘요. 나 여기 같이 있는 할머니. 나 기억나죠? 809, 나 알겠죠? 나 여기 갔었어요. 지연의 얼굴을 알아봤는지 다가간 찰리의 엄마는 팔찌만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런. 민수와 진아는 CCTV를 조회하기 위해 해커 오범에게 향하고 이게 저 CCTV 배치도예요. 아니, 이런 걸 다 어디서? 아파트 관리실 자료 해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 속에서 언니를 발견합니다. 언니. 퇴근 시간 무렵 집으로 향하는 지연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있었고 오후 7시 20분이면 언니 퇴근하고 집에 온 건가 본데요? 이어서 이우혁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얘가 의심 가는 놈이에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1시 22분이네. 진아 씨, 언니랑 수요일부터 연락이 안 됐다 그랬죠? 네. 8층. 우리 집 친구예요. 그렇게 사건의 증거를 모아가는 듯 보였고 그 시각 우혁은 차 앞유리에 바비 인형을 꽂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진아의 아빠는 그 뒤를 맹렬히 쫓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지현 씨도 이호혁도 아파트에서 나간 게 찍히지 않았는데. 지연이 아파트 밖을 나간 영상은 찾질 못했고 오범 씨 잠깐. 왜요? 잠깐만요. 뭔가 떠오른 듯한 진아. 아니 여기가 우리 동 비상계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16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 동 비상계단 일부분을 좀 비추고 있지 않을까요? 진아의 아이디어로 오범은 해킹을 시도하고 116동 천재 같아. 뭔가를 발견해냅니다. 그날 녹화본 다 받아놓을게요. 뭐 지나갔는데? 어디? 여기 저 비상계단 쪽이요. 아 이거 화면 좀 당겨볼 수 없어요? 그 속엔 언니의 여행 가방을 버리는 사람이 포착됐고 어떻게 가방? 저 언니예요. 아니, 언니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아니 언니 가방 저 가방 언니 거 맞아요. 그리고 저 코트도 언니 거 맞는 것 같아요. 새벽 4시쯤 찍힌 괴한과 언니의 모습. 언니를 저질렀다면 시간 충분해요. 복장은 아까 이혁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복장이야 갈아입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실종은 아니네요. 네. 이 시간 이후로는 납치 사건입니다. 먼 길을 떠난 우혁은 낚시터에 도착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아의 아빠 형식. 우혁은 뭔가를 건지려 하는데 그의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가 눈에 띄죠. 우혁의 미친 행각을 지켜보던 형식은 다가가 큰딸의 행방을 묻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지금 말하면 아무 일도 없다. 어서 말해 새끼야. 내 딸 어디 있어? 우혁이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하차없이 전자발찌를 끊어버립니다. 형식의 분노는 멈추질 않았고 어서 말해봐. 어서 말해 새끼야. 우혁을 캠핑카로 끌고 가 뜨거운 맛을 보여줍니다. 한편 민수는 팀장에게 CCTV 내용을 보고하며 협조 요청을 시도합니다. 송지현 씨 납치 장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아침이 되도록 아빠는 집에 오질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이 사실을 민수에게 이야기하죠. 언니의 아빠까지 사라져서 안 그래도 예민한 상황에 위층마저 진아를 가만두질 않았고 결국 항의하러 온 진아. 저기요 문 좀 열어봐요. 아래층에서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생각외로 순순히 사과를 하는 듯 보였는데 이제 집에까지 기집년을 끌어들여? 지연을 내연녀로 오해하고 싸움을 거는 위층 여자. 뭐라는데 남의 집에 들락거려? 죄송합니다. 내려가세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지만 지연은 걸려오는 싸움은 막지 않는 성격이었죠. 아침부터 시원하게 한바탕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문 앞엔 이상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고 열어보니 이상한 야한 속옷들이 들어 있었죠. 언니 맞아? 미친년이네 이거. 택배 기사를 보곤 빨리 내려가죠. 육상부 출신의 장기를 뽐내며 택배 버스를 달리기로 잡아내는 진아. 혹시 지금 117동 809에 택배 배달했어요? 뭐요? 아니 안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택배 기사는 배달한 적이 없다며 떠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슈퍼주인 찰리?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진아는 이번엔 달리기로 오토바이를 잡습니다. 계속된 사건들로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진아는 장미 슈퍼까지 따라 들어와 찰리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 앞에 옥상자 두고 간 사람 당신이죠? 에? 나 배달 갔다 왔는데요? 몇 동 몇 호요? Excuse me. 몇 동 몇 호냐고요? That's kind of private, okay? 진아는 화가 납니다. 몇 동 몇 호냐고요? 그냥 쉬지 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진아?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 내가 어떻게 알지? 지난번에 가게 왔을 때 들었나 보다. 그죠? 에? 내가 왜 그쪽한테 내 이름을 말해? 뚜껑이 제대로 열린 진아는 증거가 있을 법한 사무실로 달려들어가죠. 손님! 이 방법도 안 통하자 경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 사람이 우리 언니를 납치하고는 우리 집 앞을 기웃거렸어요. 몇 분째 CCTV 보여주세요. 이 사람 현행범이에요. 드디어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문자예요? 니네 엄마한테 한다. 니네 엄마한테. 와, 패드립. 저기! 이거 화면 좀 당겨주세요. 네. 왔어 저기. 엘리베이터 확대해주세요. 이거 엘리베이터 좀. 46분 당신 탔어. 이게 난가? 8층 내렸을 때 우리 집으로 온 거죠? 8층이 다 니네 집이니? 그렇게 부자야? 그니까 누구 집에 배달 간 거냐고요! 어딘가에 갔겠지. 뭐. 그때 우리 집에 배달시킨 건데. 부녀회장이 등장합니다. 숙자, 그렇지. 내 숙자네 집에 갔었지. 809 왜 그래? 왜 동네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언니 일은 딱하게 됐지만 한 번만 더 이러면 우리 부녀의 차원에서도 자시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동네를 들쑤시고 다녀? 동네 이미지 나빠지고 아파트값 떨어지면 그쪽이 책임질 거야? 집값 와 인성 봐. 아니 씨발 아파트값이 문제예요 지금? 문제지 그럼. 아니야? 아니 사람이 없어졌어!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진아는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진아는 관리사무소에서 쫓겨나는데 찰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언니보다 힘이 센 것 같아. 당신 뭐라 그랬어? 내가 뭘? 당신 방금 이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진아의 눈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 지옥이야. 가는 거야? 야, 딜리버리 할 거 있으면 얘기해. 사라진 진아의 아빠 형식은 우역을 감금한 상태였고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나한텐
목숨만큼 소중한 내 딸이다. 대답 안 한다고 넘어갈 거였으면 나 여기 안 왔어. 그러자 우혁은 갑자기 식사를 멈추더니 웃기 시작합니다. 웃어? 기분이 나빠진 형식은 다시 협박을 시작합니다. 제발 좀 말해봐. 뭐라 말하는 우혁. 뭐라고? 뭐야? 자세히 듣기 위해 우혁을 놔줬더니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캔 뚜껑으로? 저게 돼?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어? 엄살 부리지 마! 때마침 민수와 진아는 형식을 찾고 있었고 맞아요, 저거 아빠 차예요. 괜찮아요? 저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금방. 아빠. 피를 흘리는 형식을 발견한 두 사람은 구급차를 부르고 바로 추격을 시작하죠. 그렇게 둘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아찔한 높이의 댐 위로 올라간 두 사람. 내려와. 위험해. 내려와. 가서 얘기하자. 우혁은 묘한 미소를 보이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형식은 구급차에 실려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한편 민수는 우혁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온 집안에 같은 말로 낙서가 돼 있었죠. 옴니아 빈스 암모. 이우혁이 앓고 있던 병은 측두엽 뇌전증으로 교도소에서 신부님이 해줬던 라틴어에 집착 중이었죠. 그때 후배 형사에게서 우혁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는 연락이 옵니다. 해양수색대에서 연락 왔는데요. 이우혁 코마 상태랍니다. 시간이 흘러 경찰들은 경찰입니다. 수사의 방향을 바꿔서 홍지연 씨에 대해서 지연의 몇 가지 사무실로 물어보고 향했고 있어요. 지연이 자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휴가 끝나면 세종시 경영지원실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천 같은 건가요? 네, 말이 좀 나왔죠. 밉보인 것 같다고. 아니 근데 그 송지현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같은 건 없나요? 팀장님 노트북은 직접 가지고 다니셨어요. 한편 집에 도착한 진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일방통행이어서 만약 언니를 납치해서 나갔다면 분명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하나쯤은 찍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 바로 오범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우리 아파트가 다 일방통행인데 만약에 언니를 차에 태웠으면 그 우리 동 지나서 CCTV에 찍힌 차량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아 씨 예리하시네. 그러니까 진아 씨 언니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도 나간 적이 없어요. 분명 어딘가에 있어요. 진아의 언니는 아직 아파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 진아의 발상과 오범의 분석을 토대로 형사들과 함께 주변 수색에 들어갑니다. 일로 여기입니다. 여기 숲길 계단이 CCTV 사각지대더라고요. 이놈 여기 아주 잘하는 놈이에요. 도주로 CCTV 경로까지 다 파악하고 짠 겁니다. 형님, 제 직감이 맞다면은 요 두 동 중에 진아 씨 언니분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각이 나왔다 해도 수색영장도 없이 아파트 두 동이나 수색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집 정리를 하다가 저번에 왔던 속옷 상자를 확인해 보는데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안 적혀 있는 상자. 결국 진아는 택배사의 협조를 구해서 거래처 목록을 찾아보는데 장미 슈퍼 너 이거 여기 우리랑 10년 넘게 거래하는 곳인데 주로 농산물 반품할 때 우리 택배 많이 쓰죠. 그 시각 이우혁의 변호사에게서 영상이 하나 도착하는데 이거
이거 내가 수정. 셀프 빨래방에서 지연이 돌린 빨래를 가져가는 우혁. 오케이. 그럼 이거 내가 좀만 수정해서. 냄새는 왜 맡아? 이걸로 속옷 회뜩 경위는 알게 됐죠. 그날 저녁 민수의 부탁으로 오범은 진아의 집 앞에 CCTV를 설치 중이었고 이거 달면 함부로 접근 못하죠. 진아 씨, 저 보여요? 네. 네? 설치를 마치고 떠나는 오범에게 진아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 오범 씨, 저 사람 하나 뒷조사해 줄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진아는 민수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 진아 씨, 혹시 엄니분 노트북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늘 들고 다니던 노트북이 있었다던데. 노트북? 노트북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수색하던 진아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 공간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노트북을 발견합니다. 그때 마침 오범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네, 오범 씨. 아, 그 진아 씨가 알아봐달라던 그 찰리 존나 웃기던데. 왜요? 아니 미친놈이에요. 진아가 부탁한 것은 찰리의 휴대전화 해킹이었고 그 속에선 안 좋은 영상들과 함께 지연의 SNS 속 사진들이 발견되었죠. 아니 이 새끼 완전 족같이 생겼더라고. 봤는데. 아 잠깐, 이거 사진 좀 확대 좀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이거요? 됐어요? 사진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진아는 저기 이번에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캠핑카 때처럼 명분도 영장도 없이 일단 머리부터 들이박는 미친 행동력. 다친 팔을 부여잡고 진실의 방으로 향하는 진아. 진실의 방으로. 그때 가게 가가지고 알 체크라. 유턴을 하는 찰리. 기다려. 진실의 방을 수색하던 진아는 동물 내장이 널려 있는 걸 발견하죠. 뒷걸음질 치는 진아와 잠깐만. 침입 흔적을 발견한 찰리. 진아는 계속해서 수색에 돌입하는데 여러 총기류와 함께 있는 것은 마네킹들이었죠. 찰리 정체가 뭐야 도대체? 어? 그리고 입장하는 찰리. 숨어있는 진아와 찾는 찰리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죠. 옷 좀 볼까? 총을 쏘? 그거 반칙 아니야? 여기 있나? 소리를 들어보니 비비탄인 것 같습니다. 너 다쳤구나. 어? 어디 있니? 민수는 진해가 몰래 보낸 SOS 문자를 보고 장미 슈퍼를 향하고 있었고 육상부 출신답게 달리기로 찰리를 따돌리곤 탈출에 성공하죠.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그리고 민수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 사냥해요 사냥. Sorry.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곧장 언니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는데 그 속엔 장미맨션이라는 폴더와 장미회라는 폴더가 있었죠.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네요.
그리고 진아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모두 읽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가서 일이나 해. 술이나 한잔 줘. 다음 날 아침 지난번엔 덕분에 재밌었어. 어? 언제 또 놀러 올 거야? 찰리의 도발이 이어지고 이런 거 봐. 쉽게 안 넘어가는 진아. 성희롱으로 고소하기 전에 꺼져. 제발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향수 못 쓰냐? 빡큐 쓴다 이 녀석아. 고마워. 진아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주차된 차량 조회가 가능할지 물었지만 일전에 일어났던 소동을 마음에 담아뒀던 소장은 신경질적으로 진아를 대합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아파트 게시판에 그 개인적으로 써서 붙이세요. 그런데 그때 소장님, 수건분이 냄새가 난다고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해주면 어떡해요? 봤는데 동네 주민이 찾아들어와 수돗물에서 의문의 악취가 난다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행동하는 진아. 저기요. 이놈의 아파트 재개발에만 눈이 뒤집혔지 주민들 불편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저기요. 혹시 몇 동 사세요? 107동이요. 엄청난 떡밥과 요상한 대사를 남기고 사라지는 여자. 바로 수돗물을 받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107동 수돗물이요. 주민분이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물이요. 하지만 소장은 계속 부정적이기만 한데 치워 이거. 답답합니다. 저희 언니 실종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팔맛 옥상 물탱크에서 시체 나왔대. 뭐라고? 어떤 미친년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미친년. 이 아파트에 비밀은 없는 듯합니다. 벌써 소문이 나고 있었죠. 한편 부녀 회장은 경비를 불러 돈을 쥐어주며 나도 좋은데 고기라도 좀 사 드세요. 옥상 물탱크를 확인해 보라 하는데 순차 그리고 물탱크 문 우리가 못 엽니다.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번 부탁은 제가 진짜 못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저씨. 진아는 하는 수 없이 경찰서로 찾아오고 물탱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수돗물 냄새를 맡아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진아 씨 그래서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옥상에도 가봤는데 입구는 잠겨 있었고요. 제 생각인데 그 아파트가 물이라면 옥상 물탱크만이라도 수색하면 어떨까요? 그때 죽일 거다. 거기 뭐 시체라도 있을까 해서요? 뉴페이스의 등장. 누구세요?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송지현 씨 가족 되시나 보다. 그죠? 제 언니예요. 얼마나 놀라고 상심이 크세요, 그래. 누구시냐고요? 언니 사건 담당자십니다.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종종 뵙죠. 제가 손을 안 씻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이 사건의 수사권은 다른 팀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 어제 얘기했던 그럼에도 노트북을 넘깁니다. 저한테는 여전히 형사님밖에 없어요. 감동. 조사해주세요. 뭔가 냄새를 맡은 장원석은 서장에게 바로 영장을 내달라 합니다. 송지현 말입니다. 수색해야겠어요. 거기 송지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서건 죽어서건. 그 시각 진아는 현수막을 붙이며 언니 찾기에 열을 올리는데 경찰들이 출동하죠. 끝발이 있는 형사가 사건을 맡자 바로 영장이 나옵니다. 관리사무실 가서 영장 보여주고 바로 집행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던 사건이 뭔가 풀리려 하고 있었죠. 수사는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리고 결국 이거 두 개가 저희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앞에 도착하죠. 와, 재밌어. It's like a movie. 왜 이렇게 신났어? 찰리가 범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열리는 물탱크. 물탱크 속을 보는데 뭔가가 떠 있습니다.
이어서 꼬챙이를 이용해서 건드려 보는데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죠. 찾았습니다. 성전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어. 예, 찾았습니다. 물탱크 속에서 송지연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쩔필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장미맨션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찾아오는 답답함과 공포감을 극대화해서 만든 미스테리, 추리, 스릴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분들의 미친 연기력으로 주변에 한 명쯤 있는 빌런, 아니 이웃을 잘 표현해서 더 현실성 있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죠. 주변에 한 명쯤 있는 빌런이 이 아파트엔 왜 이렇게 모여 사는 걸까요? 중간중간 계속되는 반전과 아찔한 추격전들이 극의 재미를 불러일으키니 이번 주말에 장미맨션을 쫙 정주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쩔맨션, 아니 어쩔필름이었습니다.